안녕하세요. 맥수학 원장 송쌤입니다. 자, 오늘은 선행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보통 이제 선행학습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질문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선행학습은 가능한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차차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초등, 중등, 고등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량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기준으로는 A등급, 대개 한 30%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고등 1등급 4% 정도 받으려면 어느 정도 학습을 해야 하냐. 초등 과정은 기본적으로 개념서, 유형서 한 권 정도를 완전하게 오답까지 완전히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중등 과정에서는 개념서, 그 다음에 난이도 있는 유형서를 한 권 정도 완전하게 학습한다 하면 A등급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고등 과정에서는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하죠. 개념서, 유형서, 심화서 정도까지 완전하게 이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정도까지 해야 이제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책을 제가 하나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이 숨막꿈 라우데라는 책인데 밑에 거는 중학과정이고요. 위에 거는 고등과정입니다. 두께가 벌써 차이가 이렇게 나죠. 중등과정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는 한 25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수학 상 이거는 490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서만 해도 양이 2배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심화서가 추가될 테고 모의고사 기출문제까지 풀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은 고등학교 과정은 3배 이상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만 많아지냐? 그건 또 아니죠. 봅시다.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 봤을 때 한 달 또는 2달 요 사이 정도의 학습하는 기간을 제가 이제 문제집 가지고 좀 나눠봤는데 초등학교 5학년 과정 한번 봅시다. 초등 5학년 과정 분수의 곱셈 단원을 보면 이렇게 배웁니다.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그 다음에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 그 다음에 자연수에다가 진분수 곱하는 거, 자연수에다가 대분수 곱하고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 마지막에 이제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초등 과정에서는 배우는 과정이 난이도가 굉장히 이렇게 조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의 확장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난이도 자체가. 근데 이제 중등 과정 가면 1차 함수 파트를 보면 먼저 1차 함수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법 배우고 절편, 기울기, 그래프의 성질, 1차 함수의 식 구하기. 그래서 초등보다는 난이도 상승폭이 조금 높아져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양도 훨씬 많아지고요. 근데 이제 고등 과정을 가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도형 방정식 파트인데 같은 기간 동안 이만큼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일단 양 자체가 많죠. 벌써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 2개를 벌써 배워요. 큰 단원으로 따져봐도 안에 내용들도 살펴보면 직선의 기초,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의 위치 관계도 배우고 직선 사이의 거리, 게다가 원의 방정식을 또 배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고등 과정은 난이도가 상승하는 폭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양 자체도 많은데.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좀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초등 과정은 분수 단어를 하나 배워도 진분수 배웠다가 대분수 배웠다가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 했다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중등 과정 올라가면 이 난이도 상승폭이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이제 고등 가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게다가 이게 이제 가능하려면 당연히 중등 과정하고 초등 과정의 기초가 튼튼해야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기초가 튼튼해야 이 과정들을 충분히 아이들이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 과정은 양도 양이지만 난이도의 상승폭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행학습은 이제 필요한가? 아니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선행학습 필요한가? 네,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 1등급을 받으려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을 하는 게 유리하죠. 왜 그러냐면,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수학은 내용이 일단 굉장히 방대하고,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미리 선행을 해놓으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선행이 어떤 선행이냐에 따라서는 좀 다를 테지만, 근데 대신 이게 누구나 선행학습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해봤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개념을 한번 들었다, 문제를 한번 풀어봤다, 이런 정도로 해서 그 내용이 완전히 학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념, 유형, 심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난이도를 이렇게 높여가면서 반복 학습을 해줘야 완전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한 학기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학교에서 배우는 양을 이렇게 기본, 유형, 심화 3단계 학습을 6개월보다 빠른 시간에 해야 선행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학교 진도 속도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보다는 최소한 빠르게 더 할 수 있어야 이만큼이 이제 선행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6개월 동안 요만큼 배웠는데, 이 친구는 6개월 동안 이만큼 더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략 이제 문제수로만 따져보면 대략 한 2,500문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6개월 동안 2,500문제 정도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학생만 사실은 선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한 5% 내외 정도의 학생들만 선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선행 학습이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워낙 선행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벌써 뭐 고등 과정을 끝냈다더라, 아니면은 뭐 수1까지 했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불안해지죠. 근데 그래서 그럼 우리 아이는 학습량이 좀 부족하고 이해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미리 진도를 좀 빨리 나가면 선행이 도움이 되나?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념, 유형, 심화의 3단계 반복 학습을 하지 않으면 공부는 했는데 아는 거가 많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있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개념 위주로 맛보기 식으로 진도만 빨리 쭉쭉 빼는 선행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학습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 뭐 의대반도 있고 뭐 영재반도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과정도 미리 하고 이런 선행들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꼭 안 되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 제대로만 중등 과정, 초등 과정을 이해만 한다면 뭐 한계는 없죠. 제대로만 한다면. 그래서 완전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선행은 상관이 없다. 그거는 이제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제대로 학습을 하느냐. 제대로 학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배우는 진도에서 이제 더 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다음 학년 그 다음 학기 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그래프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등 1학기 과정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개념 학습만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아이 실력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배웁니다. 근데 이제 개념만 학습했기 때문에 실력이 별로 안 오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기 과정이 끝나게 되면 2학기 과정 시작하겠죠. 그럼 2학기 과정도 개념 학습만 했기 때문에 또 금방 이렇게 잊어먹습니다. 그 잊어먹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딱 올라가는 거죠. 그럼 중학교 2학년 과정도 이렇게 하다가 또 잊어먹고,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도 개념 학습하니까 조금 배웠다가 금방 잊어먹고, 이것을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의 실력을 한번 보면 1년 동안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 과정, 중학교 2학년 과정,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모두 다 해냈어요. 근데 12개월 후에 이 친구의 실력을 보면 중학교 1학년 과정은 이미 1년 전에 공부한 거라서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과정도 얼마 남지 않았겠죠. 기억되는 부분이. 중학교 3학년 과정은 조금 남아있긴 하겠으나 이것도 곧 이제 잊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만 학습해서 선행을 빠르게 진도를 나간다는 것은 배우고 잊어먹고, 배우고 잊어먹고, 이것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선행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개념 학습하고, 유형 학습하고, 심화 학습까지 하면 이제 3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잊어먹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래도록 기억이 되겠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과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잊어먹지 않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을 하게 되면 중학교 2학년 과정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도 마찬가지고 3학년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과정을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 완전히 끝내는 시점에 이 친구의 실력을 보면 중학교 1학년 과정의 실력도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중학교 2학년 과정의 실력도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중학교 3학년 과정도 완전히 실력을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해야 당연히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빨리 진도를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냥 선행 학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선행 학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고등 수학은 난이도 굉장히 높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선행 학습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모든 친구들이 이것을 가능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친구들만 가능하냐? 현행 과정을 6개월보다 빠르게 끝낼 수 있는 학생만 선행 학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학교 진도가 이만큼 나갈 때 이 친구의 학습이 학교 진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해낼 때 이 부분만큼이 자연스럽게 선행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학습이라는 것은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행 학습을 해야지 이게 목표가 아니고 선행 학습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결과. 이 친구가 학생이 성실하게 개념, 유형, 심화의 과정을 제대로 해낸 결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선행이 되어지는 것이지 선행을 목표로 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한 학생은 실질적으로 한 5% 정도, 당연히 5% 정도 학생들만 가능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행 학습을 충실히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현행 학습을 충분히 하는데 이것이 학교 진도보다 내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배우는 6개월 과정을 이 친구는 5개월 만에 끝냈다. 그러면 이 친구는 1개월 동안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1개월 동안 그 다음 과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선행이지, 언제까지 뭘 딱 끝내야지, 이런 거를 목표로 해서는 효과적인 학습이 되기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면 선행학습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가 선행학습이 가능할 정도로 이해도, 그 다음에 학습량이 충분한가? 학습량이 충분한가? 이것이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해도도 충분하고 학습량도 충분하다면 그것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선행 학습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행 학습이 절대로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